땅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듯 합니다. 땅콩은 특히 혈당 관리에 특효라는 말이 있어서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사과에 땅콩 버터를 발라 먹거나 이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땅콩을 간식으로 즐겨 찾고 계시죠. 실제로 땅콩은 혈당 관리부터 심혈관 질환 예방에 이르기까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콩이 당뇨와 혈압에 좋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땅콩을 먹고도 이상하게 몸이 불편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어떤 분들은 땅콩만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오히려 몸이 무겁다고 말씀하시죠. 땅콩은 분명 좋은 성분을 가졌는데 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약처럼 작용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땅콩 섭취법부터 100% 내 몸에 맞는 땅콩 섭취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땅콩의 또 다른 이름 알고 계신가요? 예로부터 땅콩은 장생과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장생과는 먹으면 장수하게 해주는, 오래 살게 해주는 열매라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땅콩이 우리 몸에 아주 좋다는 뜻이죠. 그런데 땅콩은 정확히 어떻게 건강에 좋은 걸까요? 첫째, 천연 인슐린 조절제인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땅콩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천연 인슐린 조절제로 불릴 만큼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 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인슐린이 잘 작동해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땅콩이 그 능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거죠. 둘째, 혈당 지수가 14로 매우 낮습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냐면 건강식으로 알려진 현미밥이 55, 감자가 80 정도인 거에 비하면 땅콩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거고요. 셋째, 혈관을 청소하는 아르기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아르기닌은 우리 몸 안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산화질소가 경직된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당뇨와 세트로 따라오는 질병인 고혈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 좋은 땅콩의 효과를 최대로 누리려면 그냥 한 줌씩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땅콩과 함께 먹으면 좋은 첫 번째 식품은 바로 샐러리입니다. 앞서 땅콩의 아르기닌이 혈관을 확장해줘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성분이 샐러리에도 있습니다. 바로 프탈라이드라는 성분인데요. 덕분에 땅콩과 샐러리를 같이 먹으면 마치 꽉 막혀있던 도로를 터주는 것처럼 혈압을 낮추는데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땅콩과 샐러리를 함께 먹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샐러리 줄기에 무거당 땅콩버터 한 스푼을 쓱 발라서 드시는 겁니다. 아삭하고 시원한 샐러리 향과 땅콩버터의 고소하고 꾸덕한 질감이 생각보다 훨씬 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 식품은 사과입니다. 땅콩버터와 사과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들 드시는 조합이죠. 사과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 펙틴과 땅콩의 건강한 지방이 만나면 위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현저히 늦춥니다. 또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해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간식이나 과식을 막아주어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 체중 관리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식품은 당근입니다. 당근의 핵심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의 염증과 노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요. 하지만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라 그냥 드시면 대부분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때 땅콩을 함께 먹으면 땅콩의 건강한 지방이 베타카로틴의 체내 흡수율을 몇 배나 높여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줍니다. 땅콩과 함께 먹어야만 당근의 좋은 성분을 온전히 약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땅콩이 아무리 몸에 좋아도 모든 음식과 궁합이 좋은 건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부터 알려주는 이 세 가지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소금입니다. 땅콩은 혈압은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데 반대로 소금은 혈압을 상승시키죠. 그래서 이 둘을 같이 먹으면 각각의 효과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약과 독을 함께 먹는 셈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기름진 음식입니다. 땅콩 자체도 지방 함량이 높은데 여기에 버터나 치즈, 튀김처럼 기름진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우리 위장의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최악의 궁합은 바로 술입니다. 술과 함께 땅콩을 먹으면 지방간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에 알코올이 들어오면 간은 알코올을 가장 먼저 처치해야 할 독소로 인식하고 알코올 해독에만 전력을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땅콩을 같이 먹으면 땅콩의 지방은 간이 처리해주지 못해서 그대로 간과 뱃살에 쌓이게 되죠. 이는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반적인 땅콩 섭취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서로 궁합이 좋은 음식과 함께 땅콩을 드시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반쪽짜리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콩을 아무리 좋은 조합으로 먹어도 사람에 따라 반응이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거든요. 특히나 당뇨나 신장 같은 중증 질환이 있다면 음식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이 음식이 좋다더라 하는 정보만 믿고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찬 체질이 당뇨에 좋다는 말만 듣고 성질이 차가운 수세미나 우엉을 계속 먹으면 당뇨는커녕 위장만 망가져 건강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하던 환자분 중에 몸이 찬 체질을 가진 분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비교적 멀쩡하던 신장이 갑자기 망가져서 투석 진단을 받고 찾아오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유튜브에서 당뇨와 신장에 좋다는 말만 믿고 팥을 매일 끓여 마시고 흑염소나 닭발, 중탕을 꾸준히 드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팥은 몸에 열이 많은 체질에 맞는 음식이라 환자분에겐 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또 흑염소나 닭발은 환자분의 체질에 맞는 약재였지만 문제는 중탕에 흑염소와 닭발만 들어간 게 아니라 거의 40여 가지나 되는 한약재가 함께 들어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환자분에게 맞지 않는 한약재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요. 결국 좋다고 믿고 먹는 음식들이 체질을 몰랐기 때문에 신장을 망가뜨린 맹독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병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내 몸의 체질과 음식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체질을 사상의학이라는 학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상의학에서는 개인이 타고난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질에 따라 질병을 예방하고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현대의학이나 한의학에서는 보통 특정한 병을 치료하는 특정 약이 정해져 있지만 사상의학에서는 사람마다 체질적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질병도 체질에 따라 다르게 치료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감기에 걸렸어도 태음인과 소양인에게 다른 약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사상의학에서는 음식의 성분보다 음식이 가진 고유의 성질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체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어도 체질에 따라 독처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체질에는 독처럼 나쁜 성분이 내 체질에는 약처럼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사상의학에서는 땅콩의 성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상의학에서 땅콩은 열성식품이며 위를 보하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땅콩의 성질에 따른 체질별 땅콩 섭취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선천적으로 소화기가 차고 약한 소음인에게 땅콩은 적당량 섭취 시 약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음인은 마치 약한 불씨를 가진 아궁이와 같아서 위장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음식이 몸에 이롭거든요. 그래서 성질이 따뜻하고 영양이 풍부한 땅콩을 소량씩 꾸준히 섭취하면 허약한 장 기능을 돕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폐와 호흡기 기능이 약해 기운이 안으로 뭉치기 쉬운 태음인은 땅콩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땅콩처럼 지방이 많고 따뜻한 성질의 음식은 태음인에게 체내 노폐물과 점액질 축적을 가중시켜 몸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음인은 땅콩보다는 병아리콩, 렌틸콩, 율무처럼 담백하고 가벼운 곡물류가 잘 맞습니다. 소양인은 몸의 엔진 자체가 뜨거운 체질입니다. 특히 소화기관에 열이 많아 항상 몸에 열감이 있는 편입니다. 이런 소양인이 따뜻하고 기름진 땅콩을 먹는 것은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땅콩의 따뜻한 기운이 서양인의 몸에 들어오면 상체로 열이 더욱 치솟게 되면서 원인 모를 두통이나 피부 트러블, 안구 건조, 불면 등의 증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셨던 40대 여성 서양인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당뇨 초기 진단을 받고 걱정되는 마음에 혈당에 좋다는 땅콩을 매일 간식으로 2줌씩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이 좋아지는커녕 머리가 계속 지끈거리고 원래는 없던 피부 트러블이 생기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체질을 진단해드리고 땅콩 섭취를 중단시킨 뒤 시원한 성질의 약재를 처방해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속이 편안해지고 몸에 활기가 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렇게 내 몸을 모르고 먹는 건강식품은 몸에 해만 끼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상 체질 중 가장 드문 체질인 태양인의 경우에도 땅콩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천적으로 간 기능이 약한 태양인이 땅콩을 먹으면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 지방을 해독하고 처리하는 공장인데 태양인의 공장은 다른 체질에 비해 규모가 작고 성능이 약한 셈입니다. 여기에 기름진 땅콩이 계속 들어오면 공장이 과부하에 걸려 결국 전신이 피로하고 무력해질 수 있는 거죠. 태양인에게 땅콩은 아예 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섭취할 경우가 문제입니다. 태양인의 가장 큰 장점인 맑고 강한 기운을 둔하게 만드는 만성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땅콩을 어떻게 드셔야 할지 감이 오셨나요?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냐가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먹느냐입니다.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체질이라는 몸의 설계도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내 몸의 설계도를 알게 되면 땅콩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음식이 나에게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체질을 알 수 있게 자가 진단 방법 영상은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습니다. 이 진단법을 통해 스스로 나는 어떤 체질인지 어느 정도 알아보신 다음 나의 체질에 독이 되는 음식들은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건강 정보를 이렇게 내 몸에 맞게 해석해 드릴 테니까요. 남들이 좋다는 정보가 아닌 진짜 내 몸을 살리는 건강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